네, 안녕하세요. 신차특기 오수성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차량은 볼보의 V9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볼보의 V90 크로스컨트리는 볼보에서도 상당히 주문대기가 길기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일단 크로스컨트리가 뭐냐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로스컨트리가 이제 다른 장르의 두 차를 섞는다라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세단과 SUV의 중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볼보의 그 고유의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새로 설계된 이제 볼보 엠블럼부터 그릴, 토로의 망치를 형상화한 헤드램프까지 딱 멀리서 봐도 이 차는 볼보다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휠하우스를 좀 더 블랙으로 이제 붙여서 약간 더 세단보다는 오프로드에 좀 더 맞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더 거친 느낌을 주고 있죠. 전체 길이가 이제 5m가 조금 안 되는 4,960이 나오고요. 전폭은 이제 1,905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차죠. 준대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대형 차량인데, 그러면은 뭐 주행성능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마력에 36토크 정도를 낸다 보시면 되고, 가격은 세계 트림이 6,900만원부터 7,000만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볼보에서 가장 비싼 90 클러스터 제품이라서 지금 7,000만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실내는 볼보의 일반 모델하고 다 비슷한데 뒷좌석과 트렁크입니다. 좀 뒷좌석에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 이 운전석을 제 체형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상당히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딱 붙여서 앉고 뭐 이렇게 다리를 당기면은 정말 넘고, 펴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앞좌석을 약간 더 당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리 꼬는 것도 이제 전혀 문제 없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동 커튼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지금 달려 있는데, 약간 항상 모든 차들이 뒷좌석은 약간 답답함이 있는 게 기본인데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넓게 선루프가 잘 뽑혔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독서등 같은 것도 여기 달려 있고요. 실내 자체는 뭐 이제 S90나 이런 볼보의 고급 차량들, 볼보의 기본 차량들하고 비슷한 느낌이고, 운전석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볼보에서 보이던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불편하면 이렇게 나무로 깔끔하게 덮을 수도 있고요. 오픈을 하면은 파워아울렛이 있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컵홀더 2곳, 여기다가 이제 키를 놓으면 인식을 또 한다고 합니다. S90에서는 이제 기어 노브가 크리스탈로 된 게 있었는데 V90는 그게 없다는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오레가노 크리스탈이 상당히 빛을 받으면 이뻤는데 여기는 그냥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워센 윌킨스 스피커 잘 달려 있고요. 가죽이나 이제 우드 트림을 써가지고 마감을 한 것도 이제 딱 보면은 그냥 볼보구나, 볼보의 고급 모델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세단과 비슷한 승차감을 제공하지만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이제 뒷좌석 공간과 트렁크가 되겠죠.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광활하게 꼽혀 있는데, SUV랑 이제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SUV가 이제 마지막 후면부가 이렇게 좀 더 튀어나와서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한 요만큼의 공간이 더 이제 생기겠죠. 근데 그거 외에 밑에 공간 적재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하등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도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뭔가 또 짐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밑에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좀 더 트렁크 공간을 넓게 써야 된다, 긴 짐을 실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뒷좌석을 접어서 공간을 넓힐 수가 있는데, 뒷좌석을 제꼈을 때는 이렇게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책장 같은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넣으면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큰 물건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넣을 일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차박을 하고 이럴 때 트렁크에서 뒷좌석을 덮고 이제 들어가 보고 이러는데, 이 차는 차박까지는 좀 아닐 것 같지만 이제 과연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 완전히 꼿꼿하게 앉기에는 머리가 좀 닿아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딱 앉을 수 있는데 머리가 닿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워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키가 177 조금 넘는데, 충분히 여유롭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성인들은 힘들 것 같아요. 성인들은 좀 좁을 것 같고, 차박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혼자 나가서 이제 트렁크에서 누워갖고 요 선루프로 하늘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좀 주행 질감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일단 크로스컨트리의 특징 자체가 세단보다는 이제 공간성이 좋고 SUV보다는 승차감이 좋은, 이제 두 가지 차량의 장점을 다 합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뒷좌석이나 이런 트렁크의 공간이 되게 넓었던 거 대비로는 상당히 세단에 비슷한 승차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속도를 빠르게 했어도 흔들리는 거나 이런 잔진동은 거의 안 느껴지는 수준이고요. 외부 소음 이런 건 거의 또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행감에 있어서 세단을 100점이다 라고 두면은 한 90% 이상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향은 약간 묵직하면서 그래도 되게 정직하게 반응을 해주고, 가속은 약간 모자란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모자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웨덴 쪽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대형 차량까지도 2000cc로 통일을 해놔서 약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소리가 확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건 있는데, 그래도 250마력이다 보니까 출력 자체만 따지면 소음은 약간 더 제쳐놓고 출력만 따지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살짝 밟아보면은 이렇게 엔진음이 싹 올라가는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안에서는 이제 몸이 약간 뒤로 제쳐질 정도로 가속감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소음은 상관없다라고 타협을 하시면은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수준의 고요함을 원하면서의 그 출력을 원한다면은 이건 좀 힘들다. 기본적으로 힘이 잘 받쳐주는 차는 아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솔직히 그래, 3000cc만 됐어도 조용하면서 잘 나갔을 텐데 그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하고 있는데, 다이나믹으로 또 바꿔보면은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음이 좀 더 들어오는데,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우고 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속도를 내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혼자 탄다고 했을 때도 약간 차가 커서 둔한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는데 좀 얌전하게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차죠. 그리고 볼보의 특징이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 반절 주행 기능을 예전부터 이제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핸들에서 버튼만 눌러주면은 바로 이 작동을 합니다. 속도 설정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차간 간격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요게 차간 간격을 가장 좁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막히는 길에서는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로 운전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제 어서 오세요, 환영사를 해주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조작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어떤 차들은 아예 이 핸들 뒤에 있어서 그냥 손으로 안 보이고 감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 버튼과 이 버튼으로 다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 직관적으로 있는 거를 정말 선호를 하는데, 볼보도 그런 차량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게 잘 돼 있고, 예, 바우스 앤 위킨스 스피커는 항상 이제 모든 제조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볼보의 강점이죠. 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아마 오디오에도 지금 사운드가 바람 소리 이런 게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이전 제가 했던 시승기들에서 터널 나오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칭찬만 했는데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계가 하나 있는 게, 이 차 자체가 패밀리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차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가속력이라던가 이런 운전의 재미, 쫀쫀한 맛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족을 위해서 운전하는 그런 차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다른 브랜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는 약간 스칸디나비아풍의 그런 북유럽 감성을 담았는데, 좋아하실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약간 이거를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카본 소재를 선호를 하시는데, 여기는 다 우드 아니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 좀 넓고 짐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XC, SUV로 가시면 되고, 승차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탑승자 공간이 중요하다 이러면은 세단 S90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둘을 동시에 좀 챙기고 싶다 뭐 그러면은 이 차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장점을 합쳤다는 거는 단점을 합쳤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세단보다 승차감은 떨어지고 SUV 대비로는 공간이 약간 부족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입니다. 이거 애초에 크로스컨트리 차량 자체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선택지가 애초에 많지 않은 모델이라서, 실제로 그런 수요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차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언급을 해야 될 게, 내비게이션이 부실합니다. 뭐 볼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추후에 이제 티맵하고 협력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지켜지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쪽에서 시작해서 양재 부근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군포 3봉까지 왔는데, 그간의 주행을 보면은 연비가 12 정도? 평균 연비 10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이 차가 준대형 크기인 걸 감안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비가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돼서 좀 더 연비를 끌어올렸다.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터가 크게 역할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14마력 정도의 힘은 내주니까 그걸 통해서 연비를 약간은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를 타봤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원에 또 나와서, 오프닝도 공원이었죠. 찍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좀 더 넓은 자리 공간이 필요한데 또 승차감은 놓치기 싫다 이러는 분들한텐 이만한 대안이 없지 않을까. 물론 가격은 좀 나가긴 합니다. 가격이 이제 6,900에서 7,900만 원, 7천만 원대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더 가성비 좋은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볼보에서도 지금 주문이 거의 1년 가까이 밀릴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세단도 아쉽고 SUV도 아쉽고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좀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차 털기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를 촬영을 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